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원자와 이온에서 여러분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하고 입자설. 자, 뭐라고요? 연속설하고 연속설. 연속설은 아리스토텔레스 거예요. 아시겠죠? 텔레스. 자, 그 다음에 입자설. 입자설. 데모크리토스. 자, 데모크리토스. 자, 여기서 연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입자설. 아시겠죠? 왜?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원소는 분자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럼 분자가 깨지면 원자가 된다? 아시겠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속설이라는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연속설이 오랫동안 인정받았다. 오케이? 오랫동안 인정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보다는 더 뛰어난 학자였나봐요. 그쵸? 아무튼, 오랫동안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뭐냐면,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학설이에요.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입자설이니까. 입자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갑시다. 입자설의 정의는 뭐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중요한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다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 다시 갈게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야? 물질은 최소한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한계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최소한의 한계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입자설이라는 얘기는 입자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연속설이라는 건 계속 무한정이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오케이?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야, 그렇죠? 근데 입자설은 뭐야? 계속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밝혀낼 거야? 당신?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아시겠죠? 오케이? 증거. 오케이? 증거.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갑시다. 입자설에서 숨어있는 개념 중에 하나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연속설은 빈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빈 공간. 자, 그럼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자, 증거 가볼게요, 증거가 중요해요.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증거. 자, 첫 번째 증거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풍선을 불어놓으면, 자, 첫 번째 증거는, 불어놓은 풍선. 그러면, 불어놓은 풍선은 처음에는 빵빵했죠? 빵빵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맞죠? 크기가 작아진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풍선이 빵빵하다가 나중에는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대요. 이렇게 작아진대. 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해? 여기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왔겠구나. 그죠?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왔겠구나. 맞아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왔겠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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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빠져나왔겠구나. 그러니까 쭈그러졌지. 아, 그러면 뭐야? 풍선에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그죠?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즉 풍선의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을 거고, 오케이? 이 빈 공간으로 공기 입자가, 그죠? 공기 입자가 빠져나왔겠구나. 오케이? 빠져나왔겠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빠져나왔겠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그쵸?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좋아.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됐어. 너는 빈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요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 증거는 요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혼합하면, 자, 두 번째 증거는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면 그 부피가, 둘의 합의 부피가 감소하더래.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두 부피가 감소한대요. 자, 이거는 좀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비유를 할게요. 자, 보세요. 이건 비유를 할게요. 자, 메스 실린더에다가 잘 보세요. 근데 메스 실린더가 너무 크다. 잠깐만요. 이건 비유를 해드릴게요, 비유를.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다가 눈금 실린더 이렇게 생겼죠. 눈금 실린더에다가요, 보세요. 유리구슬을 이렇게 넣을게요, 유리구슬. 오케이? 유리구슬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유리구슬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좁쌀을 넣었어요. 아이, 그냥 해. 좁쌀을 넣었어. 좁쌀. 여기다는 뭐 넣었다고요? 유리구슬. 자, 여기다는 뭐 넣었다고요? 좁쌀을 넣습니다. 그러면 유리구슬의 구슬의 크기가 좁쌀의 크기보다는 어때요? 좁쌀의 크기보다는 크죠? 그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얘의 부피를 10ml로 만들어 놨대요. 그 다음에 얘의 부피를 10ml를 만들어 놨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10ml하고 10ml를 만들어 놓고 이 둘을 합했으면 반드시 몇 ml가 나와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20ml가 나와야 돼. 그죠? 20ml가 나와야 돼. 20ml가 나와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20보다 작게 나타난다. 왜요? 왜 그래? 왜? 구슬의 크기가 좁쌀의 크기보다 크고, 구슬과 구슬 사이에, 자, 보세요. 구슬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빈 공간. 뭐가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누가 채워져 들어갈 수 있다? 좁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채워져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ml보다는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거는 빈 공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빈 공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됐어요. 자,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실험을 하면요,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물 10ml하고 에탄올 10ml를 넣고 합하면 이론상으로 20ml가 나와야 되는데 20ml가 안 나오고 20ml보다 부피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물 분자와 에탄올 분자, 즉 물 입자와 에탄올 입자의 종류가 서로 다르죠, 그죠? 같지 않고 얘네들의 크기도 같지 않고 따라서 뭐야?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피는 그만큼 적어진 부피로 측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건 결국은 빈 공간이 있음을 확인한 거니까 됐네. 너도 증거로 쓰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증거는 뭐가 있냐? 세 번째의 증거는 비눗방울을, 자, 다시 비눗방울 또는 알루미늄 호일을 무한정 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무한정 뭐라고요?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없다.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비눗방울 불다 보면 터져버리잖아. 그죠? 비눗방울 불다 보면 터져버리잖아. 그럼 처음에 비눗방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비눗방울이 처음에는 이만타가 나중에는 이만타가 나중에는 이만해질 때 터져버려. 왜 그러느냐? 처음에 이만했을 때는 비눗방울이 갖고 있는 이 두께가 그나마도 어떻다? 약간 두꺼웠다. 근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눗방울의 두께는 얇아진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커지기 직전에 비눗방울의 두께를 우리가 미세한 현미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비눗방울이 갖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세 개만 그리면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그랬을까? 잠깐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쳐요. 그리고 현재의 길이는 역으로 제한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얘네들의 길이가 만약에 2배로 길어진다고 쳐봅시다. 2배로 길어진다.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개의 분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4개의 층에서 2개의 층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죠?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러면 2개의 층에서 하나의 층으로 위에 있던 것이 옆으로 이렇게 가면 더 길어지겠죠. 맞아요? 더 길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더 길어지려고 하니, 여기서 더 길어지려고 하니, 터져버린대. 터져버렸다는 얘기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마지막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갈라졌다고 친다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 둘의 입자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한 겹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얇게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계속 늘어나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터져.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도 찢어져. 그럼 결국은 뭐야? 마지막 입자가 한 겹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찢어진다 또는 터진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마지막 입자 한 겹이었을 때는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가 멀어져서 터져버린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더 이상 작용을 못하고 안 깨져야 되니까 주먹 두 개가 입자인데 안 깨져야 되니까 둘 사이가 멀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가 멀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거야. 오케이? 안 깨져야 되니까. 오케이? 마지노선이잖아. 한계점이잖아. 그래서 터지거나 또는 찢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의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최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타나. 최정점을 찍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입자설을 부활시킨, 즉 무슨 얘기예요? 입자설을 데모크리토스가 내세웠는데 먹히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먹히지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인정받지 못하다가 보일의 제2자관 실험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일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보세요. 여기 얘는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빈 공간이 없고 연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놓여져 있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 하지만 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왜 이래 글이 다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림을 원래 못 그려요. 오늘 저희 방송 처음 저희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보일에 제2자관 실험을 하는데요. 요 제2자관에다가 여러분들 공기를 채워요. 자, 공기를 채워놓고, 자, 거기 공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공기. 그래서 여기다가 수은을 넣습니다. 뭐를 넣는다고요? 수은을 집어넣어. 그럼 수은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더 집어넣으면, 수은은 무거운 금속이라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또 올라가겠죠? 만약 여기가 가두어졌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가두어진 상태다.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수은이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 이 내부가 고립돼 있대요. 근데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 채워지면.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들은 어떻게 돼? 도망가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연속설이라면, 즉, 빈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승 못하네. 빈 공간이 없으니까 상승 못하죠. 빈 공간이 없으니까 상승 못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계속적으로 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더래. 아, 그러면 공기가 계속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공기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너를 밀어서 너가 일려오고 와서 결국은 압축이 가능하구나.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압축이 가능하구나. 즉 다시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 빈 공간이 존재함을 입증한 실험이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입자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자설은 중요해요.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저희 식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보이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유튜브 좀 성공이 좀 되면, 따로 스튜디오를 밖에 가서 만들까도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먼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요.